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산 간월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준설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 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 공사를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화폐 구매 한도도 늘어납니다. 서산 삼패장 감시연대가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벌였던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서산시가 약속한 민간 감시단 구성 등이 지켜지도록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자율접종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이면 미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누구나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충남도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방역과 응급진료를 위한 상황실 17곳을 운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지원금이 활발히 쓰이도록 농수축산물 판촉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충남에서 얀센 백신을 자율적으로 접종한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7일 0시 기준 12,000여 명이 얀센 백신을 예약해 1,6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주요 대상은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필수 목적 출국자, 그 밖에 접종 희망자 등입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돼 외국인 확진자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천수만과 접한 서산 간월호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년째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훈 기자입니다. 천수만 일부를 막아 조성된 간호로. 호수 바닥에서 퍼낸 모래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준설공사 현장입니다. 목적은 간호로 수질 개선.
지금까지 효과는 어떨까?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은 5등급과 6등급으로 오갔습니다. 지난해 4등급으로 개선됐는데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인한 많은 강수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간호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근 간척진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 서산시의회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4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명분으로다가 골체 채취를 계속 했는데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준설 예정량 4,700만 톤 중 70% 이상이 건설 원자재로 쓰이는 모래인데 이를 활용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방대한 양의 간월호에 아주 적은 양의 2등급 방류수를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면적과 용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 설계부터 간호로 수질 개선보다는 준설토 이용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까지 예정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준설된 양이 목표치의 10분의 1에 불과해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간호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의 수질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청지천이라든가 와룡천에서 흘러나오는 그쪽에 이제 수질 개선 사업도 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혼외 대책으로 이제 준설을 시행을 하는 건데 좀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준설 공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간호로 수질 개선을 위해선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 산패장 감시연대가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13일 동안 벌였던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서산시가 아무런 상의 없이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산패장 입주 계약 부과 조건을 삭제했다며 서산시의 사과와 함께 산패장 감시 방안을 요구해왔습니다. 7일 천막 농성을 종료한 감시연대는 서산시가 약속한 민간 감시단 구성 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산패장 적정통보 취소 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보장조례 제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 시 주민과 전문가 참여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충남도와 충남일자리진흥원이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역 청년 채용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남도 청년정책과 이재희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이재희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도내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청년 및 도소재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5사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 대상인 도내 직업계고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대학 인재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 직무자를 지원하는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 대상인 스타트업 기업 맞춤형 청년 채용 지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지역균형 발전 청년 고용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모두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도소재 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기업에는 월 200만 원의 청년 인건비가, 참여 청년에게는 복리후생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비 및 장기 근속 인센티브 등이 지급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집은 올 1월부터 추진되었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추가 모집 형태로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과 도내 직업계고 지역정책 활성화 취업 지원 2개 사업에서 추가 모집 진행 중입니다. 2개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 대상과 지원 요건도 소개해 주시죠. 네,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은 청년 100명과 도내 기업 100개사를 모집 중인데요. 청년의 경우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만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1개월 내 충남도로 전입 가능한 청년이면 현재 거주지가 충남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7일까지 기업 소재 시군 일자리 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지정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정 이메일은 충남도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직업계고의 지역 정책 활성화 취업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도내 직업계고 지역정책 활성화 취업 지원 사업은 고교 졸업자 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청년 100명 및 기업 100여 개사입니다. 기업은 충남도 교육청 선정 충남 소재 현장 실습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2022년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 중 선도기업에 조기 취업한 청년이며 참여자 선정 이후 한 달 이내 충남도 전입 혹은 주소 유지가 가능한 자에 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제출 서류를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및 참여 제한 등의 상세 내용은 충남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가 일본 전범기업인 다이킨공업 유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불산 공장인 램테크놀로지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상황에서 다이킨공업에서도 불산을 생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램테크놀로지와 생산 품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월 다이킨공업과 4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다이킨공업은 국내사와 합작법인을 신설해 송산 제2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34,70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 10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이킨공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는 불소수지, 불소고무, 불소오일 등을 생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산 생산 공장의 안전성을 우려한 만큼 다이킨공업 입주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다이킨공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기업 명단에 오른 업체입니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한 역사적인 시기에 전범기업을 당진에 유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램테크놀로지를 불허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이킨공업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경제과 담당자는 다이킨공업은 램테크놀로지와 같이 불산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며 에칭가스 등의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화학안전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위험도가 적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이킨공업 유치 당진시에는 전범기업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미 여러 전범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투자 유치를 거부하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전기차만 팔겠다고 했다죠. 네, 매연을 뿜어내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옛 풍경이 돼버릴 날도 오겠네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도 좀 해방되고요. 저도 환경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회용품 컵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 볼 때 천가방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